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북한이 우라늄 폐수를 정화 없이 서해로 흘려보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정론일진 첫 번째 꼭지. 북한이 우라늄 폐수를 정화하지도 않고 서해로 흘렸다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성에 찍힌 녹조 확산 현상이 그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성강을 따라서 서해로 흘려보냈을 것 같다. 그리고 1년 이상 방류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 방류 정황 중에 하나가 슬러지가 8.7배 급증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폐수가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폐수입니다. 이걸 정화시설 없이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낸 폐수로 추정이 되는데, 이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서 서해로 내려오면서 강화만,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원격 탐사 전문가 정성학 박사, 한국우주보안학회입니다. 정성학 박사는 미국 환경체계연구소의 월드뷰 3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의 침전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배수로와 침출수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침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형 폐기물을 가라앉혀서 저장하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물은 위에 뜨고 거기에 그 고형 폐기물은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물보다 비중이 크니까. 그게 침전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도 고형 폐기물, 우라늄 이 폐기물에 오염된 물 아니겠습니까? 이 우라늄으로 오염된 물, 이 침출수, 이것이 이제 바로 정화 없이 나오게 되면 오염된 물이 바로 이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폐수가 약 2km 따라서 예성강과 합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산에 있는 이 우라늄 공장에서 한 2km 정도를 이 수로를 따라가면 예성강으로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후 예성강이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갈 건데, 이게 강화만, 경기만을 지나서 서해로 흘러드는 흐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위성 분석 결과 이 평산 우라늄 공장의 침전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고형 폐기물이 바닥으로 깔아앉고 침출수가 위로 뜨는데, 이 침출수를 흘려보내려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침전지 내부는 수년간 핵물질 가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물이 어딘가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걸 정화 없이 그냥 흘려보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인 것을 슬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슬러지, 쓰레기더미죠. 이 슬러지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2018년에 7.5헥타르, 2024년에 16.6헥타르도 거의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2006년부터 계산을 하면 2006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18년 동안에 이 슬러지 면적이 8.7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에도 보면 침전지 표면에 이 밑에는 고형 폐기물이고 위에는 물이잖아요. 이 침철수. 이 물이 점점 얼룩이 넓어지고 짙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게 녹조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전지 전체에 녹조가 퍼졌고 수면 색깔도 탁해졌다. 방사성 물질 여부는 위성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이 물이 더 혼탁해졌고 녹조 발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그것은 정확한 팩트로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 평산 우라늄 공장의 침전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사능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이것을 발표한 정성학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폐수를 정화할 기술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배수로를 만들고 지하터널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구조적으로 방류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 공동수역에 대한 고의적 해양 오염 행위다. 바다에 독극물 뿌린 것과 똑같다. 알면서도, 이런 뜻입니다. 이 폐수는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인접한 해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해수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군사 경계선이라 민간 접근이 어렵다. 자, 정부의 국방부는 없나요? 국방부는 정부 바깥의 기구예요? 해수부 해양경찰은 없어요? 군사 경계선이라서 우라늄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그냥 무단으로 방류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지금 해수부의 설명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 인근 해역이 가장 북단에 있는 감시 지점이다. 그러니까 휴전선에 가까우니까 포기한다. 손 놓고. 그러면서 현재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중에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시켜야지. 네,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규범 교수는 산성 폐수나 중금속 폐수가 해양에 직접 유입되면 당연히 영향을 준다. 다만 이슈화가 아직 되지 않아서 중금속, 특히 우라늄 항목은 따로 측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의 범위나 정도를 알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 이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를 서해로 방류했다는 의혹이 위성 분석 결과 통해 공개됐다. 이제 곧 장마다. 집중호우를 틈타 고의적 대량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 서해의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성분의 폐수가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정부의 대응은 전무하다. 해수부는 해당 지역이 군사경계선이어서 민간 접근이 어렵다며 관측의 한계만 내세우고 있다. 방사성 폐수라면 더 심각하고 방사성 폐수가 아니라 산성 폐수나 중금속 폐수라 하더라도 이것이 해양으로 유입되면 그 악 영향은 치명적이다. 한강 하구나 서해 연안 측정 지점에서 이상 수치가 감지되지 않는지 즉각 조사하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묻는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재명한테 묻는다. 민주당 대표하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단식까지 했지 않냐.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직접 편지까지 쓰지 않았냐. 그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노했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에는 왜 이리 조용하냐.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우라늄 폐수 방류까지 눈 감아주는 것이 평화냐. 그리고 그것이 경제냐.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 우라늄 추가하라. 인천 이남에 편중된 감시망을 서해 북단 예성강 하구까지 확대하라. 위성자료를 토대로 유익 경로를 정밀 조사하라. 탈북민과 내부 증언을 수집해 폐수 방류의 실체를 규명하라. 그리고 IAEA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대응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